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됐죠? 이제 국무회의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외 없이 가는 것이죠. 뭐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네, 예외 없이 가긴 한데 예. 그것이 무슨 징벌적이거나 예. 또는 세제 개편을 예.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그런데요. 네. 다 치밀하게 예. 부작용을 줄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유예 기간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줬지 않습니까? 예. 그 5월 9일 이후에 3개월, 예. 4개월 그런 것도 줬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있을 경우에 살 때 예. 그걸 갖다가 전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 예. 이게 퇴로를 다 열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치가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농지까지 이제 전선을 확대했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도 예. 그 얘기를 예. 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얘기 말씀이 예. 왜 이거 전체 농지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왜 이제 투기용으로. 예. 그 농촌 지역에 가면서 예. 땅을 많이 사놓지 않습니까? 예. 사고 예. 그다음에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원래 그 사인하게 예. 되는데 경작을 안 하는 거 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상속을 받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농지는 걸 아니고.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오늘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하셨고요. 오늘 민주당 그 이제 상임고문 오찬이 있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좁혀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허위로 네. 얘기하고 네. 투기 목적으로요. 그렇죠. 그런 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 뭐 어떤 모호한 지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예.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대통령께서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유예 조치를 종료시키는 거 이것도 초기에는 사실은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게 증세 프레임이나 이런 걸로 막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무슨 전세난이 막 벌어진다. 네. 효과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사실은 좀 지금은- 상당수 언론들이 되레 효과가 있네. 네. 매물 쏟아지네. 이러면서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초기에는 항상 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그런 오해를 하고 나옵니다. 예, 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네. 예,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조금 방금 전에 네. 말씀드렸지만 언론들이 대부분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예. 바뀌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어떤 의지 예, 그쪽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만곡적인데 또 한번 예. 민주당 상임고문우천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최근 그 부동산에서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이게 돈이 움직여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예.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예, 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른바 머니 무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본격적으로는 아닌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철옹성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균열이 되고 있다고 네.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입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 예를 들면은 뭐 역대 정권들이 전부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가는 예, 피만 봤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인식들을 갖고 예.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균열을 지금 생겼고 예, 정책의 목표가 100% 달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예, 그런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효과가 좀 나고 있고 실제로 나게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예. 강한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그 SNS 쓰시는 건 직접 쓰십니까? 아니면 참모들은 아닙니다. 직접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 예를 들면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긴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율도 좀 하고 예. 비선하고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 긴 글은 조율하시고 SNS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또 트위터 X, 예. X 같은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다만 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고 그럴 때 예. 또는 정책의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예. 하실 때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거는 강조하고 싶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참모들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경우는 네. 충분히 좀 참모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올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요. 방금 수석님 말씀하셨지만 속도가 좀 답답할 때 그때 네. 한번 그다음엔 의지를 강조할 때. 네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의지를 강조할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진짜네 뭐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세제 부분이 남는데요. 네. 오늘 경제부총리가요. 네. 적극적으로 세제 운영에 나가겠다. 목표가 달성되도록. 이 얘기 딱 나오면 보유세 이제 들어오는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구인철 예. 오늘 경제부총리도 예. 직접적 보유세를 언급하지 언급하지는 않으셨죠.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한 번도 예. 보유세를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다만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 쓸 수 있는 카드로 남아 카드가 있다. 예. 근데 그것을 보유세라고 얘기하신 적은 예. 없어요. 근데 예.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보는 예. 거죠.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유수가 그걸 있고. 여기서 지금 또 적시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예. 다만 분명히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예.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 달성에 세제를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 얘기가 굉장히 주목돼서요. 근데 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전문가들 사이에는요. 네. 보유세 도입은 필연적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가야지 완벽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저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이고 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예. 펴나가실 때 예. 그 조금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예. 저희는 조금 알죠.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 때 예. 수직형, 나무형으로 가죠. 예. 넝쿨형으로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위를 딱 좁혀놓고 예. 그걸 갖다 깊게 파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예. 또 그것이 정책 목표가 그 달성될 수 있는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을 수직형으로 이렇게 파고 나가시는 예. 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본인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섣불리 이렇게 넝쿨형처럼 예. 이렇게 펼쳐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정부통신란법 예. 개정에서도 그게 느껴졌는데요. 원칙이 예. 아주 문제고 반복적으로 거의 사실을 예. 공표하는 데서는 그걸로 좁혀야지. 예. 뭐 미필적 고의라든가 예.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악의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 대해서는 네. 아주 징벌적으로 세게 제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좀 수직형으로 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주체자 문제가 예. 나왔을 때 그냥 막 외연을 갖다 계속 넓혀갖고 예.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이렇게 안 하세요. 예. 딱 잡고 그걸 예. 갖고 쫙 파고드는 예. 스타일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도 세제에 대한 세제 같은 것들로 너무 많이 얘기하게 되면 넝쿨형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 세제가 정책- 예. 정책으로서는 달성되지도 않으면서 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필요할 때 스타일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아니죠. 하겠다. 그렇죠. 예, 필요하면 하다면. 네, 그때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공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하고 예. 얘기한 것을 제가 청와대 예. 참모로서 직접 얘기하는 것은 예. 뭐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예. 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설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어떤 그런 것들이 예. 나중에 여론조사 이런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지상파 3사의 조사라든가 그 후에 나왔던 조사들이 상당히 국정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70대 이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20대 주목할 만합니다. 예. 그거는 20대는 저거는 증시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고 보고 있고요. 또 70대 이상은 부동산을 잡겠다는 어떤 그런 대통령의 의지 이게 아마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예. 야당 대표보다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신점심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당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청와대 이와 관련해서 네. 저희가 전한 입장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적절치도 않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예. 제도적인 틀 안에서 예. 좀 진행이 됐으면 예.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 안에 모임이- 들어오기로 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 그냥 어떤 모여갖고 그냥 어찌 보면은 사적인 네.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예.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소 취소 문제가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변에서 저 윤석열 명예훼손 예. 사건들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기소된 사람들도 꽤 있고요. 예.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서 발목이 묶여 있는 언론인들도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풀어 나가야 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게 그 뭐 대통령의 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당에서 이루어진 어떤 공식 기구화하는 거 그쪽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그거를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예. 저희가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네. 방향에 있어서는 하여튼 이 어떤 개파적 모임의 성격보다는 네. 그렇게 해석될 오해가 있는 그런 성격보다는 공식적 기구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여러 언론인들이 그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지적을 하는 컬럼이나 이런 것들도 꽤 좀 봤어요. 예. 그런 며칠 예.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와 관련된 특히 국회의원들의 모임과 예. 관련된 얘기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근데 안 하는 거 아까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수석님 네.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예. 원만하게 그 양지우에서 예.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예. 사실 국정조사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다 그런 문제라서요. 이 어떤 일각에서는요. 이 개파 모임이다. 청와대 어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네, 거예요. 네, 네. 예. 이제 이런저런 예. 오늘 얘기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뭐 예. 이거 뭐 당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예.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예.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가 다 헌법 위반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표기에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당청 간에 어떤 그 조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걸 구조적으로 어긋나는 건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 조율이 이루어지면 예. 잡으면 없어진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SNS 당청 관계 언급 대통령의 네. 대통령 뒷전된 일 없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실수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에서 이제 예. 이렇게 쓴 건데 예. 그걸 놓고 뒷전이 된 대통령은 없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예. 그거는 사실과 부합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래도 9개월 가까이 예. 이제 좀 벌어지는 걸 봤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 국회는 하나하나가.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어긋나서 움직인 적은 하나도 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의 예. 어떤 그 확고한 표현이 있었다든가 의지가 있었다든가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그 이제 거꾸로 간다 아니면 비튼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청 협의가 이루어지면 네. 그때 협의 이후에는 이견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예. 자, 미국 상호간세 위법 판결 소식이요. 예, 예. 어떤 영향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 정부가 들어서 6월서부터 예. 바로 관세와 관련된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예.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하나의 원칙이 좀 있었어요. 예. 우리의 원칙은 뭐냐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조부에서 이거는 협상을 하는 거다. 네. 그리고 뚜벅뚜벅 간다.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때 경주 에이펙 때 무사히 어떤 그런 협상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서 막 갑자기 뭐를 하거나 또는 그 미국에서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페이스나 기조를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한미 정상이 합의를 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거를 네. 뚜벅뚜벅하고 어떠한 외부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휘둘려 버리면은 흔들리게 되면은 아주 국익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6월 달서부터 사실은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작년 6월서부터 교수님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대미 투자, 네.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은 여기에 연동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그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쪽에도 미국이 도움이 되는 쪽 그게 상업적 합리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인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미국의 판결과 별개로 네. 이 연동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 네, 대미 뭐. 투자는 그냥 그대로 그럼요.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이 판결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미 투자 말고 예민하게는 예.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예. 예민하게 그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하고 예. 예민하게 표출하는 건 단위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긴 해야 되지만 예. 예민하게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자, 대미투자 입법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답답함을 표현하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예. 그 이후에 국회에서 속도는 어느 정도 나고 있는데 네. 아직 이제 다른 법안들하고 연동이 돼서 예. 속도가 좀 네. 늦춰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여야 뭐 더 나서 이거는 국익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예. 저는 잘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여야건 국익 앞에서는 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잘 풀려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최근 대통령께서요. 언론 행보에 대해서 일부 비판을 하셨는데 그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왜 외국 정부에 물어보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 이게요. 예. 진짜 저 물으셨으니까 제가 말씀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반세 때도 예. 뭐냐면 세세한 걸 갖다가 미국의 입장들을 갖다가 언론들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예. 대다수의 언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일부의 언론들이 미국의 입장을 자꾸 인터뷰하거나 그걸 갖고 기사화시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되겠죠. 예. 우리의 협상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 예. 이번에는 도를 좀 너무 지나쳤다고 예.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예. 아니 윤석열의 1심 판결을 백악관에다 물어보는 게 예. 맞나요? 예, 동의합니다. 예. 제가 여기 네. 있는 저 외국의 기자들이 특파원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걔네들 그분들 예. 국익에 충실합니다. 예. 절대로 자기네들 국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예. 저희한테. 예. 근데 그걸 왜 윤석열의 1심을 물어봅니까? 아니 기자는 국적이 없나요? 네. 그건 난 좀 이해가 안 그 가요. 지적은 동의합니다. 예, 네. 예. 그건 왜 거기다 그걸 물어보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 수석께서 보시기에 시간 다 됐습니다만 네. 어떤 부분이 어떤 언론 행태 중에 가장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요. 그 이제 저널리즘 기본이 다 망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도 좀 느꼈는데 예. 지금 이제 포털 저널리즘이 이제 2000년대 초반서부터 만들어졌고 그냥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각 언론사에서 예. 디지털 뭐 파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좀 저널리즘 훈련이 덜 돼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서 하루에 한번 10몇 개씩 기사를 쓰게 만들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예. 여쭤보겠습니다. 얘기를 하시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모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